월포중학교 1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미있는 블록 코딩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변수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예제를 해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변수를 이용해서 연필을 이용해서 원하는 굵기와 길이의 정삼각형을 만들어 보는 예제까지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로그인해서 작업실에 들어와 보면은 이렇게 다섯 개의 예제가 들어있나요? 아마 다섯 가지 예제가 잘 했다면 들어와 있을 것인데 이 예제를 잘 보관해 놓도록 합니다. 다시 스크래치 만들기 화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만들기 화면으로 들어왔나요? 자, 오늘은 왼쪽에 있는 여러 가지 블록 코드 중에서 연산 블록을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녹색 연산 블록을 클릭해 보면 여러 가지 녹색 블록이 이렇게 뜨게 되는데 잘 보면 메뉴에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 블록을 산술 블록이라고 합니다. 산술 블록. 그리고 무엇은 50보다 크다 혹은 50보다 작다, 50과 같다. 즉 특정 수와 비교할 수 있는 비교 블록, 비교 블록.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뭐 그리고 뭐 또는 뭐뭐가 아니다. 자, 이런 형태를 논리 블록이라고 합니다. 논리 블록. 그리고 기타로 그 밑에 보면은 애플과 바나나 결합하기. 특정 텍스트들을 결합하거나 뭐 텍스트의 몇 번째 글자, 텍스트의 길이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도록 블록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맨 처음 나왔던 이 산술 블록을 이용해서 비교적 복잡한 형태의 수식을 계산을 해보도록 합시다. 복잡한 수식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원의 둘레와 넓이 구하는 공식 알고 있나요? 중학교 1학년이면 알 것 같은데 맞죠? 자, 원의 둘레는 뭐죠? 2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3.14 맞나요? 레를 잘못 적었네요. 둘레. 자, 그러면 원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나요? 원의 넓이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3.14 이렇게 됩니다. 맞나요? 자, 이렇게 된다는 거를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고 그리고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이벤트에 가서 녹색 깃발을 클릭했을 때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이 반지름을 변수로 두고 외부에서 입력받을 수 있는 형태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감지로 가서 What's your name? 라고 묻기 이거를 반지름을 입력하세요 라고 묻고 기다리기 맞나요? 자, 그러면은 이 반지름을 입력받으면은 원의 둘레를 이 얘가 말하고 원의 넓이도 말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형태로 가서 안녕을 2초 동안 말하기 가지고 옵니다. 반지름을 입력했는데 안녕을 말할 수는 없겠죠, 그죠? 다시 연산으로 가서 어떻게 하느냐? 곱하기를 가지고 옵니다. 원의 둘레는 2 곱하기 반지름이니까 먼저 앞에는 2가 들어가겠죠, 그죠?
그리고 이 반지름은 반지름을 입력하세요 라는 대답이 되기 때문에 다시 감지로 가서 대답 변수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3.14를 꼭 해주면 되는데 3.14를 더 이상 넣어줄 공간이 없습니다. 다시 연산으로 가서 또 곱하기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자, 잘 보세요. 여기에 있는 이 곱하기 대답 얘를 통째로 잡아서 뒤에 있는 곱하기 앞에 있는 구멍에다가 넣어줍니다. 그럼 쏙 들어가죠, 그죠? 여기다가 3.14 해주면은 2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이기 때문에 얘는 원의 둘레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맞나요? 맞겠죠, 그죠? 이렇게 여러 개의 연산 블록을 중첩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기 바랍니다. 특히 먼저 들어와 있는 얘네들은 얘보다 얘네 둘을 먼저 계산하게 되거든요. 즉 괄호의 기능을 하게 된다는 거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얘가 둘레인지 넓이인지 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의 둘레는 얘다 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밑에 내려와 보면 애플과 바나나 결합하기 텍스트 두 개를 결합하는 기능입니다. 여기서 애플과 바나나는 필요 없겠죠. 그죠? 여기서 애플을 지우고 원의 둘레는 그리고 바나나 위치에다가 방금 계산했는 거를 뿅 끼워줍니다. 즉 원의 둘레는 이렇다. 이 텍스트와 대답을 결합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얘를 통째로 잡아서 안녕 위치에 넣어줍니다. 그럼 반지름을 입력하세요 라고 묻고 기다린 다음에 반지름을 넣어주면은 원의 둘레가 2초 동안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행해 볼까요? 반지름을 입력하세요. 반지름 5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5. 그러면 원의 둘레는 이렇게. 방금 전에 뭐가 지나갔죠, 그죠? 한 4초 동안 말하면 좀 더 알기 쉽겠네요, 그죠? 자, 이번에는 똑같은 원리로 해가지고 원의 넓이를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원의 넓이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죠, 그죠? 똑같이 가지고 옵니다. 근데 이번에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이니까 반지름은 대답이죠, 그죠? 대답 곱하기 대답 그리고 또 곱해, 계속 곱해. 대답 곱하기 대답에다가 3.14 얘가 바로 원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맞죠? 얘와 똑같은 형식으로 원의 넓이는 대답 곱하기 3.14 결합하기 그리고 형태에 가서 안녕을 4초 동안 말하기 방금 만들었던 거를 쭉 넣어줍니다. 너무 빠른가요? 금방 약간만 생각하면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반지름을 입력받으면은 원의 둘레와 원의 넓이를 이 고양이가 4초 동안 각각 말하게 되겠네요. 그죠? 시작하기 눌러서 10 원의 반지름은 10이다. 원의 둘레는 62.8 원의 넓이는 314가 되겠습니다. 어떤가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중첩해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한 계산들은 다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되겠나요? 이걸 응용하면은 어떠한 형태의 계산이라도 다 할 수 있다는 사실 얘기 드렸습니다. 예제 6으로 저장합니다. 이번에는 조건문을 활용해서 특정한 형태의 아주 간단한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크립트를 처음부터 짜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예전에 만들었던 것을 가져와서 활용해 보도록 합시다. 저장소를 열어봅니다. 저장소.
내 작업실 들어가서 예제 2 여러분들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이 화살표 키를 이용해 가지고 키보드의 화살표 키를 이용해서 이 고양이를 움직이는 예제였죠. 그죠? 자, 이거를 스크립트 보기 눌러서 불러냅니다. 기억나나요? 아주 간단한 형태였죠. 그죠? 화살표 키를 이용해서 얘가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죠? 자, 일단 얘가 화면에 너무 크기 때문에 크기를 한번 줄여보죠. 현재 크기가 100으로 되어 있는데 100을 절반인 50으로 줄여봅시다. 아주 귀여운 고양이가 되었네요. 그죠? 그리고 화살표 키를 눌렀을 때 너무 조금씩 움직이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전부 다 20만큼 움직이기, 20만큼 움직이기, 20 바꿔줍니다. 그러면 눌렀을 때 성큼성큼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도망치기 좋겠죠, 그죠? 자, 지금부터 우리는 무언가로부터 이 고양이를 도망치게 만들어 볼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추가로 스프라이트를 하나 더 불러옵니다. 자, 이 중에 조금 무시무시해 보이는, 무서워 보이는 없나요? 공룡도 있고 여러 가지 많네요. 그죠? 보자, 보자, 보자. 보자, 보자. 그럼 여기 라이언 사자 스프라이트를 불러왔습니다. 사자. 자, 사자의 크기를 먼저 70 정도로 줄여봅시다. 아니다. 이것도 50으로 하자. 작게. 자, 그리고 이 사자 스프라이트를 클릭한 상태에서 라이온 스프라이트를 클릭한 상태에서 코딩을 한번 해볼게요. 아주 간단한 코딩입니다. 이벤트에 가서 녹색 깃발을 클릭했을 때 그리고 제어에 가면은 우리 지난번에 무한 반복하기 이걸 사용했었죠. 그죠? 근데 이번에는 뭐뭐까지 반복하기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뭐뭐까지 반복하기 했나요? 그리고 감지에 가서 마우스 포인터에 닿았는가 있죠. 그죠? 잘 보면 알겠지만 뭐뭐까지 반복하기 앞에 있는 이 모양이랑 이 모양이 비슷하게 생겼죠. 그죠? 맞죠? 자, 요거를 여기에다 끼워 넣을 수 있습니다. 녹색 깃발을 클릭했을 때 마우스 포인터에 닿았는가 이게 아니고 이 화살표를 눌러주면은 cat2 걔가 cat2죠. ca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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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라이트에 닿았는가까지 반복하기. 즉 이 말은 이 사자가 얘에 닿을 때까지 아래쪽에 있는 명령을 계속 반복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반복하는 거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죠? 동작으로 가서 10만큼 움직이기. 됐나요?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15도 회전하기. 근데 계속 15도로 회전하면 곤란하기 때문에 연산으로 가서 1부터 14의 난수도 회전하기. 그리고 마이너스 10도부터 10 사이의 난수도 돌기. 즉 마이너스 10에서 10 사이의 각도로 무작위로 이렇게 회전하면서 10만큼 움직이면서 이렇게 막 회전하겠죠. 그죠? 그리고 제일 많이 쓰는 벽에 닿으면 튕기기. 자, 해석을 해보면 이 사자는 10만큼 움직입니다. 10만큼.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합니다. 회전을 하면서 이렇게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움직이다가 벽에 닿으면 튕겨서 또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죠? 언제까지? cat2에 닿을 때까지. cat2에 닿을 때까지
이 내용을 움직임을 반복하다가 닿는 순간 얘를 멈추고 요 바로 밑에 있는 명령을 실행하게 됩니다. 자, 이걸 빠져나왔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라이온이 그냥 잡았다 말하고 끝내는 겁니다. 얘가 cat2에 닿으면은 크앙 잡았다 말하면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실행을 하면은 얘는 마음대로 움직이겠고 cat2는 여러분들이 직접 움직이는 거예요. 자, 시작. 우.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이, 오이. 이렇게 크앙 잡았다 하면서 끝나게 됩니다. 아주 간단하고 보잘것없는 게임이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게임의 형태가 나왔습니다. 더 복잡하게 하고 싶다면 여기다가 변수나 뭐 생명 아니면 다른 수치들을 포함시켜서 더 복잡한 형태의 게임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죠? 자, 이거를 현재 예제 2로 되어 있는데 그대로 예제 2로 놔둡니다. 바로 저장하기 해줍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예제 2가 이런 형태로 바뀌어서 저장이 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번 시간 마지막으로 방금 전 했던 예제랑 비슷하지만 또 다른 형태로 비슷한 형태의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조건문을 사용해서 특정한 형태를 반복할 수 있도록 하는 연습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먼저 새로 만들기 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열어줍니다. 그리고 캣 스프라이트를 삭제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스프라이트를 불러오는데 이번에는 내가 움직일 주체가 되는 스프라이트를 하나 가지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지만 선생님이 여기 아몬이라고 하는 이상한 자세를 하고 있는 이 친구를 데리고 오겠습니다. 자, 얘가 아몬이에요, 아몬.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자, 일단 크기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크기를 50으로 줄여줍니다. 그리고 얘를 지금 움직여 볼 텐데요. 아까 전에 cat2 스프라이트는 그 키보드의 화살표로 움직였습니다. 화살표 키를 가지고. 근데 얘는 이번에는 마우스로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랑 똑같이 한번 코딩해 보도록 합시다. 자, 아몬을 클릭한 상태로 자, 녹색 깃발을 클릭했을 때 제어에 무한 반복하기 그리고 동작에 가서 마우스 포인터 쪽 보기 그리고 10만큼 움직이기가 아니라 5만큼 움직이기. 자, 이걸 보면은 무한 반복하는데 뭐를 마우스 포인터 쪽 보는 거를 무한으로 반복하면서 마우스 포인터 쪽을 가지고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즉 화면에 보이는 요거 마우스 포인터 알죠? 이 아몬이 이 마우스 포인터를 계속 따라다닌다는 얘기예요. 한번 실행해 볼까요? 아몬은 5만큼 움직이면서 선생님의 마우스 포인터를 계속 따라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상한 자세를 하면서 맞죠? 이렇게, 아이고, 계속 쫓아오네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움직여 볼 거고, 이 아몬이 이번에는 다른 어떤 것들을 잡는 이런 형태로 한번 취해 보도록 합시다. 자, 스프라이트 고르기에서 자, 아몬이 뭘 잡으면 될까요? 뭘 잡으면 될까요? 여러분들 아무거나 선택해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벌레 같은 거 같으면 좋겠네요. 그죠? 여기 레이디버그 1 무당벌레다. 그죠? 레이디버그 1을 데리고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크기를
50으로 줄여주겠습니다. 작아졌네요. 그죠? 자, 이 레이디버그에다가 코딩을 할 건데, 어떻게 코딩을 할 거냐면, 이 레이디버그는 화면에서 무작위로 이렇게 움직이게 될 거예요. 움직이게 되는데, 얘가 아몬에 잡히면은 화면에서 사라졌다가 잠시 뒤에 임의의 위치에서 무작위로 다시 나타나서 똑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즉, 얘는 잡혔지만 잠시 뒤에 다시 부활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네요. 그죠? 이 레이디버그를 클릭한 상태에서 코딩을 합니다. 제어에 가서 약간 복잡해요. 이벤트에 가서 녹색 깃발을 클릭했을 때 무한 반복합니다. 일단 따라해 봅시다. 형태에 보이기. 원래 보이는데 뭐가 보인다는 얘기지? 일단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동작으로 가서 x는 얼마, y는 얼마로 이동하기. 자, 그리고 연산에 가서 1부터 10 사이의 난수 두 개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하나는 x 있는 쪽에 집어넣고 또 하나는 y 위치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x에는 마이너스 200부터 200 사이의 난수, 즉 x 위치는 200이 한 이 정도 되거든요. 200에 마이너스 200에서 가운데 0이고 플러스 200 이 정도 사이에 가로 위치에서 무작위로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y는 마이너스 150부터 150. 여러분들은 좌표평면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얘의 의미를 선생님이 설명한 대로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y는 가로축 가로 방향에 마이너스 150에서 150 사이의 임의의 위치에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즉 얘는 이 정도 위치에서 잡히면 없어졌다가 다시 부활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눈에 보이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다음 제어에 가서 뭐뭐까지 반복하기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감지에 가서 마우스 포인터에 닿았는가 이 마우스 포인터를 아몬으로 바꿔줍니다. 여러분들이 아몬이 아니라 다른 스프라이트를 선택했다면 그 이름으로 선택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동자에 가서 10만큼 움직이기 그리고 벽에 닿으면 튕기기 그리고 형태에 가서 숨기기. 자, 이 숨기기가 벽에 닿으면 튕기기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이 무한 반복하기와 뭐뭐까지 반복하기 사이에 숨기기가 들어간다는 거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제어에 가서 1초 기다리기를 숨기기 바로 밑에 넣어줍니다. 자, 해석하자면 이 레이디버그 스프라이트는 맨 처음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디서? x-200에서 200 사이의 난수 이 정도 위치, y는 마이너스 150에서 150 사이의 난수 즉, 요 정도 범위에서 무작위로 생성이 돼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10만큼 그리고 벽에 닿으면 튕깁니다. 이렇게 언제까지? 아몬에 닿을 때까지 계속 움직이게 되다가 아몬에 닿는 순간 없어지게 숨기게 됩니다. 그리고 1초 뒤에 다시 무한반복이기 때문에 보이기 시작하는데 어디에서? 이 위치에서 임의로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약간 헷갈리죠, 그죠? 자, 한번 실행해 봅시다. 찾아보면 없어졌다가 1초 뒤에 다시 나타납니다.
이런 식으로 잡았다, 잡았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촉건문을 이용해 가지고 좀 더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움직임을 표현을 해 봤습니다. 이 정도만 자유자재로 표현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아주 간단한 게임 형태를 제작하는 데는 아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예제 몇 번이죠? 벌써 예제 7번입니다. 7로 해서 저장을 해줍니다. 자, 어느새 우리는 여기 있는 코드들을 많이 익히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복잡한 형태의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